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만들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 에너자이저 황동석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온통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식에 영향을 끼칠 10월 고용지표와 또 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3중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끼칠 주 변수인 만큼 이번 주는 관망세가 짙게 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또 지수가 이미 21선을 하방 이탈한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 당분간은 박스권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다. 여차하면은 또 2000선을 하방 이탈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정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핫텐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요일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혜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세로 코스피 2010선까지 물러나면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2020선이 깨진 것은 지난 10월 10일 이후 처음인데요. 이렇게 코스피가 안개 속에 갇혀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을 시도해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 사자세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015선 회복한 모습이고요. 현재는 6.33포인트 오른 2020선까지 다가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섰던 외국인 다시 돌아왔습니다. 295억 원 정도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 우위를 나타냈던 개인은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억 원 가까운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 294억 원 정도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도 좋고 아우도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점점점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530선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9포인트 상승하면서 529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장초반 보여주던 코스닥.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각각 66억 원, 53억 원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만 93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8년 만에 애널리스트 대회를 개최하는 삼성전자 장 초반 상승 움직임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7% 가까이 빠지면서 14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가까운 급등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8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2,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포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34% 빠지면서 5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현대중공업 이익 개선 기대감에 오늘 상승 반전했습니다. 4% 가까운 흐름 오르면서 2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금융주도 약세 흐름입니다. 신한지주 1.8% 빠지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하락 마감했던 셀트리온 하루 만에 반전했습니다. 0.23% 오르면서 4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 혼조 양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6거래 연속 하락 흐름입니다. 0.17% 빠지면서 3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0.12%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빨간불을 끄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CJ만 오늘 하락 움직임입니다. 1.33% 빠지면서 5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점차 줄어들고 또 당국 개입감이 이어지면서 환율 하락세가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06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움직임 0.09% 오르면서 1,062원 2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시에 따끈따끈하게 오르고 있는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썬데이 토즈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작의 상장 첫날 급락하면서 장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 그린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죠. 오늘은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83% 상승하면서 4,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CNC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효과로 오늘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5% 가까운 급등세 이어지면서 1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광이 올라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로 인해서 오늘 약세 움직임입니다.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5%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2만 1,000원에서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유원 컨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발광 다이오드 LED 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빨간불을 켜면서 2%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LS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의 오늘 강세 흐름인데요. LS는 LS전선, LS산전, LS닉고동 재련과 엠트론 같은 우량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상승세 보이면서 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STX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정상화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 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관련주도 동반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14%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2,000원 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주사에서 분할한 이후 재상장했는데요. 오늘 급락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동양 시멘트 법정 관리로 인해서 시멘트 가격이 높아질 수 가능성이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오늘 8% 가까운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만 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SFC가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시장과의 동반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썼는데요. 3% 가까이 급등하면서 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대한해운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생 절차 종결 신청 소식에 오늘 주가가 방긋 웃었습니다. 빨간불 켜진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3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해성옵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내기주인데요. 코스닥의 상장 첫날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빠지면서 7,400원 선에서 거래되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탑10 10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을 이끌고 있는 오늘장의 키워드 화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40일 이상 매수 기조를 유지해오던 외국인이 변심한 조짐을 보이면서 매도하자 코스피는 2010선의 박스권 장세에 갇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주춤한 사이 연기금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가 하락한 상황 속에 국민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이 남아있어 연기금이 지수 추가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도 속에 현대차 3인방을 비롯한 자동차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로 현대차는 2%, 기아차는 3%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증시 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외주로 전락한 증권주가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반에 구조조정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경쟁 압력이 완화돼 업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장 키워드 함께 해주실 분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을 이끄는 키워드 화면을 통해 네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지수 2,000선을 이제 이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려감도 번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업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업종 오히려 두려움을 사볼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증권업종 도저히 뭐 반등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유는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해서 증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나친 수수료 경쟁으로 좀 자충수를 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저급, 그러니까 뭐 자기 자본이 한 3조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다 수수료 인하 경쟁을 펼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살 깎아먹기 식의 어떤 경쟁이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유지한 채 그에 맞는 상응하는 어떤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좀 경영 방식을 좀 바꿨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거래대금 감소 그리고 시황 부진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가 약 60여 개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저희 IMF 때도 대형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거쳐서 인수합병이 되면서 뭐 국민은행이라던가 뭐 우리은행이라던가 이렇게 좀 큰 은행으로 금융지주화 되면서 대형 은행으로 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업계도 약 그런 이제 구조적인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뭐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어떤 시황에 따라서 좀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수익성 개선까지 이어지는 현실적인 어떤 반등은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지금 증권업종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을 좀 교체해보는 쪽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증권업종 현실적인 반등, 업황 반등 자체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보시면서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진단해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종목 교체를 권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수는 이제 202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1선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여차하면 2000선도 이탈하는 건 아닐까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주춤해진 상황이고 기관은 언제쯤 매수하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한데요. 네, 기관들이 최근에 한 6조 정도 매도가 좀 나왔었고, 사실 투신권 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 펀드 환매 자금이 이제 빠져나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000선 지금 뭐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행히도 뭐 6포인트 정도 지수상으로는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현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70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당장 뭐 이러다가 뭐 큰 악재가 좀 나올 게 좀 제가 볼 때는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뭐 좀 뜻하지 않은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뭐 2000선을 다시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2000선 하락 이탈할 경우에는 195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1차 저항선이었던 1950선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지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2000선 이탈 시에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탈했던 그 기관 투신권들의 이제 매도 자금이 시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이제 대기 자금이라는 성격으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2000선 이탈했을 때는 적극적인 또 투신권 기관 쪽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는 점. 그래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시장은 강하게 상승 방향으로 지금 당장 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거래 대금이 이렇게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돈줄을 쥐고 있는 주체가 조금만 사면 오르고 조금만 팔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일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으로 변동폭이 당분간은 좀 커지면서 그런 시장 형국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00선을 하방 이탈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때부터 기관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2000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 1950선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피가 2020선을 위협받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주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코스닥 시장 흐름 코스피 대비해서는 사실 좀 덜 오른 측면이 많고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대 뭐 IT 부품이라던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라던가 기존 이제 코스닥 주도주들 상당히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 개선이 진행되는 종목들, 향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관련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이제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뭐 나노캠텍이라던가 한국컴퓨터 그리고 GD, 뭐 한솔케미칼, 뭐 이런 이제 위닉스 이런 종목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 근데 이제 주가가 낙폭 과대인 종목들 위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시장에서도 딱 보이다시피 화학, 조선, 요쪽, 그리고 이제 그 정유주,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정유주 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뭐 1원 29전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1062.5원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 여력은 다소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환율이 쉽게 그냥 1,500원이었을 때는 1,500원짜리 주식을 사기 위해서 1달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뭐 1,000원 수준이죠. 그래서 1.5달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력을 느끼기엔 좀 어려운 시장 그리고 환율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따라서 오후장 전략에는 이제 환율 추이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의 추가 하락이 없다면 외국인의 매수 여력 감소하는 대비장을 세워보자 오후장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보는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먼저 핫한 종목들 지금쯤 사봐도 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해외 주식 예탁 증서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13,0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사볼 만한가요? 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기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실적 가치를 감안해보고 또 최근에 이슈를 감안해본다면 좀 비싸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 주식이에요,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러나 지금 보면은 두산그룹들도 보면은 부채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보시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한 2조 2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부채 비율이 꽤 높죠? 부채 비율이 한 300%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총자산은 물론 큽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은 주가는 쌀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상반기까지 두산인프라코어가 적자였고요. 역시 중국의 어떤 수요 부진들이 겹치면서 적자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좀 이어지면서 올해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될 것 같고요. 내년 이후로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었다가 최근에 역시 해외 쪽에서 DR 발행 이것이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DR이 발행돼서 왜 주가가 빠지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규모로 자금을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계산상으로는 한 17%에서 18% 정도 주가 희석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자산 가치는 괜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 가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해외 DR 발행이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점 확인이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대응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점부터 확인이 되고 나서 일단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급과 추세를 먼저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대응은 오늘도 13,000원 이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오늘 현재 흐름을 좀 보면 그래서 일단은 뭐 자산 가치를 감안해서 주가가 13,000원 이하로 빠진다면 역시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다만 역시 해외 디얼 발행이라든가 악재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예측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흐름으로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가격은 비싼 수준이다 네. 진단을 해주셨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13,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으로 두시라라고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중국 진출 소식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페스인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플립칩 펌핑 공급 업체죠. 플립칩 펌핑 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네. 기술인지 궁금하고요. 최근 상승 흐름에 올라타도 될지 가격적인 평가가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네, 역시 그 네페스의 이 그 플리즈 범핑은 역시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흐름이기보다는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공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빠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이 플립칩 범핑 관련해서 사실은 중국 쪽에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 좀 보면은 굉장히 바닥을 좀 기어왔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진행된 건 아니고요. 그 플리칩 범핑 관련해서 중국의 리양시라든가 또 회사죠. 서밋뷰사하고 양해각서를 좀 체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신규로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도 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 수율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수율 부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는 네페스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앞서서 제가 주가가 지금 싼지 비싼지를 먼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일단 네페스는 현재 흐름만 보면 주가는 비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닥이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네페스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현재 2,4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도 아까 두산인프라코와 마찬가지로 자산 총 규모는 한 4천억 가량으로 큽니다. 큰 상황이지만 사실 큰 자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다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한 진출이라든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페스. 투자가 많이 진행된다라는 건 그만큼 향후의 수요나 매출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더군다나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적자였고 3분기 이후로 이제 흑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네페스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한 네페스가 지금 현재 실적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에서 좀 비싸긴 하지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충분히 최근에 9,500원 언저리까지 빠지면서 바닥을 충분히 다져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추가 하락은 제한되면서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대응은요. 최근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런 거래 증가는 좋은 현상이고요. 매수 관심가는 지금도 한 11,000원 초반 정도 되는데요. 주가 흐름은 역시 11,000원 이하에서 매수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실적은 그렇게 부진하지만 만약에 향후에 어떤 여러 가지 수주라든 모멘텀이라든가 또 향후의 실적 개선을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이 더 기대되는 네페스 매수 관심가는 한 11,0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13,0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핫한 종목 두 종목 먼저 가격 진단을 부탁드렸고요. 네. 이번에는 이효율 멘토님이 보시는 매력 종목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휴대폰 부품주 중에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옵트론텍은 전반적으로 역시 카메라 필터에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필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적외선을 좀 방지해주고요. 우리가 카메라 폰들을 많이 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이엔드급의 고사양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옵트론텍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실적은 좋은 상황인데 그와는 좀 대조적으로 주가를 보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주가가 사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18,000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것은 역시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죠. 최근에 파트론이라든지 플렉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또 향후의 휴대폰 시장의
어떤 성장의 어떤 고점을 좀 찍는 게 아니냐, 또 단가인하 압력이 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황에 좀 녹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낮은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이나 이런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5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자산 규모는 한 2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보시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놀라운 그런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700억 수준, 물론 작년도 상당히 성장한 상황이고요. 100억 원대 순이익이 들어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상반기에만 한 130억 정도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은 300억 정도가 됩니다. 매출액도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엔드급 사양의 스마트폰 시장이 내년에도 성장을 한다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따라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라는 그런 점, 그리고 바닥권에서 현재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 관심가는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좀 급등을 좀 했는데요. 역시 12,000원 초반, 지금 정도 가격이 되겠습니다. 12,000원 선 초반 정도면 역시 관심을 한번 가져볼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높은 그 실적 그 성장, 또 실적의 그 흐름들을 좀 감안한다면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하셨던 네. 분들이라면 옵트론텍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반등세가 나타났지만 지금 가격대 12,000원대 초반이면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15,000원까지 노려보자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효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매년 1,000만 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7.2%의 성장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강조 발언을 했는데 어제 소폭 마감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36% 하락한 2149.3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리커창 총리가 이제 7.2%의 성장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취업률이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된다는 언급은 내놨었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 또한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목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재정 부양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3중 전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3중 전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여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54개 주요 도시의 10월 거래량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주택시장들의 계속적인 공급 가행에 대한 부담감 또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가행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폭락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는 등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꾸준히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4.1조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계속적인 수출에 대한 물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년도 수출 물량이 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로 작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2150선 내외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 관망 심리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가치 투자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엄선된 종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부증권 우재긍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가치 투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을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은행 업종의 실적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을 해서 그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고 이익을 발생시킬 때 얼마만큼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예를 들면은 예금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할 때 대출금리와 예금리의 차이, 이게 차이가 많아질수록 은행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하나의 지표로 만든 것이 순이자 마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다 대출을 해주었을 때 그 대출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익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의 한 그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성장률이 있습니다. 대출 성장률은 가게나 또는 기업에 대출을 얼마만큼 매년 많이 해서 나가는지 이런 성장세를 나타내는 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은행 업종의 이 세 가지 주요 지표들의 변화 추세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최근에 그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은행 업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발표한 하나금융의 3분기 실적은 3,77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2.9%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컨센서스도 상회하였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해서 하나금융 지주의 그 탁월한 대손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이자 마진도 4분기부터는 정기예금 금리 재조정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내수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앞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2014년도 PBR은 약 0.54배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서 은행 업종 내에서도 타 은행에 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여기 2014년도를 쭉 내려가 보시면은 EPS가 주당 4,646원이고요. 그리고 BPS의 경우에는 72,868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업종 같이 이제 금융기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로 이제 EPS보다는 BPS에다 BPS,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에다가 적정 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보통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2014년도 BPS 72,868원에다가 적정 배수 약 0.69배를 적용을 해서 5만 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0.69배 정도의 이제 적정 배수는 ROE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ROE가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배수를 좀 높여서 잡을 수 있고요. ROE가 좀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배수를 보통 낮게 잡는데요. 지금 ROE 같은 경우가 2014년도 6.5%, 6.6%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상 봤을 때 약 0.69배 정도는 적정한 배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금융 지주의 현재 적정 주가는 약 5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요. 현재 가격이 약 지금 39,000원, 4만 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은행이 예금 이자가 낮아지고 대출 이자가 낮기 때문에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는데요. 우재근 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금융지주가 타 은행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는 수익성인 측면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네. 예대 마진이 좀 줄어들어 있는 네. 상태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이제 상황을 봤을 때에는 점차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외환은행을 이제 전격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조직의 수도 커지고 해서 앞으로 이 외환은행을 흡수합병한 효과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성장성에 대해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흡수합병 인수 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하나금융지주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목표 손절가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10월 중순 정도에 이제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네. 43,100원을 찍고 지금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이자 마진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만 보고서 이제 실적이 3분기, 4분기 내에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X 그룹 등 이제 중견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 자산으로 인한 대손 충당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좀 일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현재 이제 조정이 충분히 어느 정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매수 기회를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아침에 조금 올랐다가 약간씩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가 39,050원인데요. 이 가격 바닥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38,000원에서 38,600원 사이에 이제 구간을 두시고 그 구간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하는 걸로 이제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비중은 이제 10% 정도 매수하시는 거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61선하고 121선 근처가 36,000원인데요. 36,000원을 깨고 내려오면은 약 35,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방향이 바뀌어서 내려온다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들고 가면 좋을까요? 예, 보유 기간은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서서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으시면 좋겠고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중기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번 내년 봄까지의 중기 투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주셨습니다.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재 현황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들 확인해 볼까요? 대덕 GDS 10%, 국도화학, 풍산, 현대중공업까지 모두 4종목이 10% 같은 비중으로 담겨 있고요. 현금 비중 60%입니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덕 GDS 약간 좀 아쉽습니다. 살짝 손실로 돌아섰는데요. 1% 정도만 손실을 내고 있고요. 국도화학이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산은 10월 23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2.5%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최근 주가가 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데 지난 10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현재 1% 정도로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AS를 받아보고 싶은데요. 네.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자세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이, 제가 그날 이제 현재가로 이제 매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종가가 26만 500원으로 이제 종가 마감을 했고, 후에 이제 그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매수가는 그날 종가 26만 500원을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요. 그 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대로 3분기 실적은 사실 그 시장 예상치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다시 코멘트를 드리면은 그 조선업상의 특성상 원래 이제 그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실적은 과거 2년 전에 수주했던 실적이 이제 수치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3분기 때 반영된 실적은 약 2년 전에 저가로 수주했던 그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주가는 앞으로의 이제 실적을 보고서 저희가 투자를 보통 하고 있고 시장도 그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수주되는 수주액의 그 영업이익이나 마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이제 수주되고 있는 그 수주량은 이제 선가들을 좀 높여서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선가들은 앞으로도 이제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실적들은 점점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이제 나온 매물은 너무 그렇게 개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주가 하락에 있어서 조정을 받을 때가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가에서는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60일선을 지금 지지를 탄탄히 받고 있습니다. 2번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약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선업의 경우에는 경기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거시 환경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일 그 유럽 쪽에 ECB에서 통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를 발주하는 글로벌 해운사들이 주로 유럽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배를 발주할 때 선박금융을 이제 유럽계 은행 쪽에서 많이 이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거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그만큼 선박금융을 조달하는 비용이 싸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봤을 때는 그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재료를 보고서 오늘 미리 좀 베팅이 들어오는 거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해서 오늘 정도에서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수주 잔고와 선가 인상 그리고 유럽 선박 금융의 원활한 추세를 반영을 해서 주가는 앞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 투자 코너에서 네.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이 최근에 현대중공업이더라고요. 네. 벌써 두 번째나 겹치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조선주들이 최근 조정을 딛고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지금도 매수할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굉장히 짧았고 반등도 좀 더 빠르게 나왔습니다. 다른 여타 조선업종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을 꼽아주신 이유도 궁금하고요. 다른 조선업종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조선업황이 그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것은 이제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박을 얼마만큼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느냐, 수주량의 금액을 이제 합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 조선업 전체가
지금 얼마만큼 돌아서고 있느냐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현대중공업이 가장 수주액이 높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은 주가를 봤을 때 그 과거에 조선업이 가장 호황을 보였던 시기가 2007년도, 2008년도 초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입니다. 이때가 지금 그 현대중공업이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입니다. 약 55만 원 선을 그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두 번의 이제 경우에 수주량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수주액이 2007년도, 2008년도 초반 때에는 약 274억 달러였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26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거는 약 250억 달러를 지금 올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수주액 최고 장고치 거의 근접하는 그런 이제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이제 가격대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제가 목표가를 약 33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수주량이 많았을 때를 대비했을 때 그 현대중공업의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26만 원 정도 되는 현재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였습니다. 38,000원에서 38,6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지켜주시라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이 벌써 수능 날입니다. 네. 고3 또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 다 힘내고요. 또 수험생 자녀를 가지신 분들도 모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출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요.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집니다. 하태는 내일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10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